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이 롯데케미칼 주식 38만 7천여 주를 매수해 720억 원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국내외 건설사업 수주 증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539만 6천여 주를 늘려 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대주주로 등재됐습니다. FNF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5,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했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 타키오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추가했다는 공시입니다. 네. 그 국민연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3년 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 자체의 이제 안정성이라는 이제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이제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맞진 않습니다. 그 우리가 알다시피 뭐 워렌 버핏이나 세계 유수의 그 기관들이 단기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은 그런 정책을 여전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롯데케미칼의 지분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 정도로 이제 지분을 늘렸습니다. 한 720억 정도를 늘려서 지분을 갖다 7% 중반으로 올렸는데요. 그럼 그만큼 롯데케미칼이 중요하고 롯데케미칼 전망이 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당연히 롯데그룹의 이제 화학 기업인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벌이는 대단히 이제 유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자금이 한 20억 달러가 필요했는데 20억 달러를 9월 달에 무난히 이제 조달했습니다. 라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을 비해서 많은 다국적으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20억 달러는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잘 조성을 마무리했고요. 그 라인 프로젝트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사실 큰 나라인데 2억 5천만이나 되는 큰 나라죠. 근데 그 큰 나라의 PE나 유화 제품의 핵심이 PE나 PP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그걸 보고 거기서 현지 생산을 하면 이제 해당 수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25년도부터 이제 제품이 출하가 되면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제품은 라인 프로젝트는 롯데케미칼에 한 2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중요한 캐시카우가 됩니다. 이러면서 롯데케미칼이 또 작년에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스의 지분을 갖다가 전량 53%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3% 인수했다는 것은 50%가 넘으면은 이제 그 하나의 단일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 40%일 때는 그 퍼센티지만큼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반영되지만 50% 넘으면 그 일진 머티리얼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 온전하게 롯데케미칼로 편입이 됩니다. 이거는 롯데케미칼의 재무제표와 회계 예상에서 엄청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스는 인수는 이제 달금은 지급을 했는데 회계상으로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느냐는 아마 올해 1분기나 늦어도 2분기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2월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모멘텀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이 작년에 롯데그룹 전체가 특히 롯데건설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서 롯데건설에다가 자금을 갖다가 대여를 했고 그 여파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작년에 한 1조 2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그때 좀 내려갔고요. 유상증자 마무리됐고 마무리된 유상증자에서 일본 롯데가 참여할 것이냐가 좀 그 관심사였는데 어제 공시를 보면 일본 롯데 역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유상증자는 다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니까 자금 문제 다 끝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 점은 롯데케미칼의 신동민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상무가 원래 롯데케미칼 일본 법인의 상무였다가 작년 연말에 한국 법인 상무로 이제 인사 조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3세 승계를 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동민 회장의 장남이 롯데케미칼의 상무가 됐다. 그 말은 롯데그룹 전체가 롯데케미칼의 이제 그 매출이나 그 사세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냐를 논외로 치고 그 장남을 갖다 거기에 배치했다는 것은 롯데케미칼을 키우겠다는 이제 대외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큰 호재 외에도 장남을 거기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룹 전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을 밀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롯데케미칼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되게
그 수익을 볼 수 있고 롯데케미칼이 안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유화 사업이 석유화학이 작년 하반기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1월 달부터 계속 석유화학 분야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증권사 보고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까지 같이 보시면 롯데케미칼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아주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또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높아진 이익 체력을 재차 확인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목표 주가 19만 원도 나왔는데 투자 성과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보수적인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 추정한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삼성물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삼성물산은 이제 그 회사 이름만 보면은 이제 건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에버랜드 역시 삼성물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2014년인가 15년에 이제 삼성그룹의 대대적인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그 제일모직이 원래 삼성그룹의 어떤 모태 기업을 할 수 있는데 제일모직을 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자사주를 이번에 모두 다 소각을 한다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건설, 레저, 상사, 의료가 있는데 의료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43%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50% 넘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재무제표를 삼성물산의 단일 재무제표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삼성물산도 의료 부분이 43%라는 큰 지분법 평가액을 삼바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의료 부분을 따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건설 부문인데 이번에도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 호조를 이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2조 5천억이라고 됐고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국내 건설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물산도 되게 캐시카우가 안 좋아서 롯데케미칼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실 삼성물산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지만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은 작년에 아주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8,750억 원이고 YOY로 이제 250%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고무적인 수치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건설 사업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그걸 뚫어냈다는 것이고 뚫어낸 저력 중에 또 무엇이냐면 수주를 원래 한 12조 정도 이렇게 목표였는데 작년에 수주를 거의 17조가 넘게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향후 2년, 3년 먹을거리도 달성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 바꿔 얘기하면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설 부분이 안 좋은 것은 언제나 아파트 위주로 하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은 같이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삼성물산이 건설을 이렇게 수주를 했다는 것은 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네옴시티 사업에 삼성물산은 이미 2년 전에 들어가서 그게 크진 않지만 이미 그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본격적으로 한다면 삼성물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탑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모듈러 사업, 사우디의 이제 모듈러 사업을 갖다가 삼성물산 MOA를 맺었는데 모듈러 사업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블럭처럼 레고 블럭처럼 만들어서 집을 지은 것을 모듈러라고 하는데 이 분야도 삼성물산이 강점을 갖고 있고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삼성물산과 이제 MOA를 맺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건설 사업이 되게 중요한데 건설 사업이 올해도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 꾸준하게 이어진 삼성물산이었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